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민에 대해서 조금 쉽게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1편부터 쭉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텐데, 요즘 숏이 발전한 세상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민 오려고 하면서 자료 조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지금 실태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쉽게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꼰대가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 후에 여러분들이 이민 오고 나서 이제 저는 캐나다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 나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장애 요인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일부 인간들이 저를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꼰대가 본 캐나다 이민 실태, 이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1년간 한인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일부 캐나다 이민 관련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을 쭉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왜 이민을 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캐나다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는 사회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BS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계층 간의 사다리가 이제 무너져 있지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이민 오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요. 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보니까 참 치열하게들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나다 이민 오시는 목적은 네 번째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의 그 자녀들의 교육 현실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캐나다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7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려고 하고 캐나다에 이민 와서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고 사는 분도 있고 거의 은퇴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그렇게 어떤 이런 캐나다에 와서 더 잘 살고 아이들도 더 좋게 하고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제 제가 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민 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때하고 달리, 저는 영주권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20년 전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민 오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상당한 그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영주권이 좀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영주권이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내줘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LMIA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세요. 레이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또 한 부류는 보니까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잡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시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은퇴한 지 1년이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사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살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말하기를 캐나다 영주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영주권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인생살이가 뭐 상당히 고달팠겠지만은 이 사람이 사스카치완의 그 아웃 오브 타운 촌에 들어가서 한 7년간 일을 하면서 그 사스카치완에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 알버타로 이사 온 40대 후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영주권이 쉽지 않다라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군대를 졸업하고 그 마니토바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캘거리에 와서 캘거리에서 칼리지에서 IT를 2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 취업한 것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려고 했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취업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 마니토바 갔다, 캘거리 갔다, 밴쿠버 갔다, 캘거리 갔다, 다시 이제 제가 사는 이 지역으로 지금 또 살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의 세월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왜 영주권 받는지 실패했는지 캐나다에서 정착하는데 실패했는지가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명,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그 몇 년 전부터 올렸던 그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면서 제가 했던 말대로 꾸준히 한국에서 철저히 준비를 한 MZ 부부가 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저하고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로도 상담하고 그랬어요. 두 가정이.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들어온 지가 한 사람은 2년 전에 들어왔고 한 가정은 또 1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 제가 도와준 이 두 사람, 가이드 해주고 도와주고 충고해준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잘 살아요.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면서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제 말대로 거의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에서,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이제 그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물론 식사비는 제가 냅니다. 이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맛집 투어를 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맛있다는 곳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밥을 사주는데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캐나다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 그래요. 앞으로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갖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착을 잘 해가지고 희망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희망을 보였어요. 철저히 준비한 이 두 가정은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최고 지금 난관은 영주권에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은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영주권 나오는 데는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준.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이민 온 사람들 보니까 뭐 몇 달 전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시각에는
준비가 그렇게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언제 돈이 날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조사나 계획이나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안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요즘 들어온 그 젊은 사람들, MZ 세대나 40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바라본 건데, 이곳 한국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에 사는 많은 한인들하고 다른 이민자들하고 다른 나라 이민자들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느냐면은, 제가 이제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은퇴 후에 이곳에서 사는 그 한국 교회를 나가보고 또 탁구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한인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올라온 아까 이민자들의 유튜브나 뭐 1.5세대의 이민자들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그들한테 달면서 내가 느낀 점들은 많이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탁구 클럽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탁구 클럽에 나가는 게 탁구 회원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 클럽은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낮에 주중 낮에 탁구 모임을 가지니까. 그래서 탁구 클럽에서 보면은 많은 중국 사람들,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나라 한 이민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을 보고 제가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게 많이 있어요. 탁구 클럽에서 만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깜짝 놀라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문직이거나 대학 교수로 은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얻은 정보가 뭐냐면, 제가 이곳에 25년을 살면서 한인들을 많이 접촉하진 않았지만 한인들하고 접촉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이들에게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RRSP에 관해서. RRSP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정보를 줘요. 너 이 나이 되면은 그 RRSP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이제 탁구 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사람은 은퇴한 CPA예요. CPA입니다. 세무사라는 얘기죠. 그 친구 이름이 백인인데 폴이에요. 그 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RRSP가 71세가 되면은 RRIF로 바꿔야 된다는데 너 그거 어떻게 바꾸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적인 세무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된 세무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재산 상속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살면서 제가 한 번도 한국 사람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것을 탁구 클럽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RRSP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느 직업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인데 이제 한인 1.5세인데 RRSP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너는 RRSP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모양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한인들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자를 보고 느낀 게 많이 달라요. 한인들이 참 거리가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했지만 이민을 오려고 해서 이민을 왔는데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느냐면은 잘 살려고 캐나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정을 제외하고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는 영어가 기본적이고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영어들을 잘 할 줄 몰라. 뭐 이곳에 살면은 자연히 영어를 익혀지겠지. 영어 속에서 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국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가면 그 영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퍼펙트 할 정도로 영어를 익히고 오셔도 여기 와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영어에 기본이 있어야 영어가 느는 거거든요. 기본이 없는데 영어가 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법을 모르는데 콩글리시를 하는데 전문 영어를 할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 제가 만나본 한인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빼고 영어에 다 문제가 있어요. 2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4년제 정규대학 나온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는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영어에 문제가 있어요. 영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수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 내가 한국에서 집을 팔고 뭐 차를 팔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정도 뭐 100만 불은 안 되는데 그 이하의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정도면 캐나다에서 어떻게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겠지 하면서 그 이민 올 때 가져온 정착금으로 자금을 낭비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와서 쓴 돈, 예를 들어 10만 불이라고 합시다. 20만 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10만 불 저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30년을 살았는데 10만 불 저축하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10만 불 저축하는 게 캐나다에서 쉽지 않다고요. 물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그 정착금은 가능한 한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과 캐나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요즘은 가는데, 내년 4월에도 가는데, 가서 보면, 지난 4월에도 갔다 왔고요. 2달간. 한국 사회를 보고, 또 한국 커뮤니티를 보고, 캐나다를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고가 닫혀 있어요.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자기만 오라. 난 그 사고가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되겠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캐나다 와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캐나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시험을 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예제를 탁 들어주는데 그 예제를 보면 자, 캐나다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캐나다에 들어오려고 하는 난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난민을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
상당히 어렵죠.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요.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논리를 듣고, make sense다. 영어로 그걸 make sense라고 그러거든요. make sense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make sense가 안 돼요. 잘못됐는데, 그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해요.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 모양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제가 보기에, 제 꼰대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민에 대한 조사와 계획과 준비가 미흡해요.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이민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이민의 성공 여부는 이미 그때 결정되어 있어요. 캐나다에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준비가 된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어야 여기서 잘 살고 돈도 세이빙하고 잘 적응을 하지, 여기 와서 내가 뭘 배워가지고 해보겠다? 그러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해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요. 그래서 철저한 한국에서 이민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감사와 미안함이 없어요. 자기가 좀 잘못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만나본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캐나다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은 I am sorry, thank you, 이건 입에 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각에서 여러분들 이민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상당히 루드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인간적인 릴레이션은 거기서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이미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레피테이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붙잡고 열고 있어야 되는데 탁 자기만 들고 들어가. 문 탁 닫히고. 그럼 이 사회에서는 그게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와 미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남에 대한 배려, 조금 전에 문 잡는 것도 얘기했지만 남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식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자기가 남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민 관련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초기 랜딩 지역을 잘못 선정을 해가지고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쯤을 자기가 사는 주거지를 옮겨요. 옮기는 게 요 동네에서 저 동네가 아니라 줄을 옮긴다고요. 그 줄을 옮겨서 이사를 하면 엄청 비용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 같은 경우는 알버타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10배보다도 알버타가 크다고요. 그 알버타에서 다른 주로 가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 가는 해외 이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초기 랜딩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계획이 미비했다라는 걸 뜻하지만 잘못 선정해서 지역을 옮겨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이민 준비가 상당히 미비해요. 한국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MZ세대의 두 세대는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바로 그 기술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안 쓰고 도리어 여기 와서 세이빙을 하고 있으니까. 상상이 됩니까? 도착하자마자 한 달 내에 잡을 가지고 돈을 세이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전혀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로 이민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이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이제 그 중에 잘 사는 한국 사업에 뭐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뭐 혹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이게 한인들의 특징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좀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질투하고 질시를 해요. 한국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캐나다에 와서도 그래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못 살면 잘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게 캐나다의 문화인데 한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도사성어로 얘기하면 타산지석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벤치마킹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아, 나는 왜 내가 어렵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잘 살까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에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의 또 문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지를 않아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인들 자체가 그 윤리라고 그럽니까? 윤리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안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남들을 잘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그 한국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13가지예요. 이민은 인생에서 최대 모험입니다. 그 다음에 역이민 가는 사람도 꽤 많은데 적지 않은데 왜 그들이 역이민을 갔느냐? 실패했으니까 역이민을 가는 거죠. 성공했으면 역이민 간 이유가 없죠. 아까 얘기한 제가 이제 가이드한 두 가정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나 한국 가서 이제 못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면 가라고 등 떠밀어도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데 역이민 간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다친 마음이라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좋은 사회를 이미 뭐 이렇게 깊이는 못 봤어도 피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사회에서 못 살고 왔구나.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한국 사회는 내가 예전에 봤던 그 한국 사회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도 소비하고 시간도 보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계속 살아도 어려웠던 사회인데 몇 년의 공백기를 두고 돈도 적어줘서 돌아갔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인생의 나락을 떨어져서 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절대 역이민을 가면 안 돼요. 이 사회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극빈층은 한국의 극빈층보다 잘 삽니다. 예를 들어주면은 한국의 행렬병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의 고독사가 있죠. 캐나다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아주 밑바닥의 삶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역이민을 갔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민을 생각하신다고 이민을 가고자 결정을 했으면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25년 전에 영주권 비자를 받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제 과거 영상을 보면 제가 한국에서 뭘 준비를 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전 조사를 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어요. 캐나다에 랜딩을 해가지고 영주권 바꾸고 뭐 그 다음에 운전면허 바꾸고 애들 학교 보내고 등등 이런 서류를 하고 제가 첫 이력서에 첫 인터뷰에 잡을 구했다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회사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제 레주메는 한국식의 레주메였고 캐나다 사회를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터뷰어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3시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3시간을 인터뷰해 보세요. 다 나오지. 여러분들 실력이 다 드러나요. 그냥 계속 물어대니까 그럼 계속 답변해야 되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에 성공해서 잡을 구했다고요. 그렇게 잘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얼만큼 제가 힘이 들었느냐면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이민을 왔던 트라우마가 1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스라치게 일어나요. 그 이민 트라우마 때문에. 그 꿈속에서 내가 이민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확 고민을 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탁 깼는데 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아, 내가 내일 아침에는 출근을 하지. 휴 하고 다시 잔다고요. 그런 꿈을 내가 10년간 꿨어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10년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은퇴한 지금은 무슨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았던 25년의 그 세월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았던 치열했던 그 사회생활들을 아주 가끔씩 생생하게 꿈을 꾼다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래요. 답답하고. 요즘은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에서 살 때 나도 모르지만 내 의식 속에 아주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 인생의 최대 모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대 선물이 뭡니까? 영주권입니다.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이민을 온 게 인생의 최대 모험이었고 그 모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얘기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레슨런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 또는 캐나다에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거 이민 그 영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고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다시 이 영상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성공하는 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캐나다 와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캐나다는 어떤 사회이고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